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분권하자고 말했습니다.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분에 걸친 국회 시정연설 중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70번 언급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혜를 바꿔야 한다며 적폐청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429조 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제도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 남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문제의 원칙도 거듭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을 통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역설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안보 민생의 협치 요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해 내년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산부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총선용 여론조사에도 국정원 돈이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총선을 앞둔 지난해 초 청와대는 경선 등과 관련한 결과 예측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벌인 건데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밀린 대금을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 돈으로 지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요구에 특수활동비 5억 원을 제공받았고 이 중 일부를 여론조사 대금으로 업체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그제 이재만 전 비서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시켰고 해당 여론조사 업체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4.13 총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수석으로 같은 해 6월 김재원 수석으로 교체됐습니다. 현 전 수석은 전임자인 조윤선 전 장관과 함께 임기 중 특활비를 전달받은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수십억 원대 뇌물을 받은 데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국정원에 요구해 매달 집회 1억여 원이 든 가방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적으로 별도의 국정원 돈을 챙긴 정황. 검찰은 그제 체포된 두 사람을 어제 다시 불러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은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내년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을 밝혀줄 성화가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성대한 환영 행사와 함께 30년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찾은 올림픽 성화는 100일에 걸친 1km의 성화 봉송 대장정에 돌입. 민준현 기자입니다. 그리스에서 특별기의 문이 열리자 평창올림픽 성화가 모습을 아테네 헤라 신전에서 채화된 성화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의 손에 들려 한국 땅에 닿았습니다. 성화는 뜨거운 환영 행사와 함께 특설 무대에 설치된 임시 점화대 첫 번째 불꽃을 밝혔습니다. 국민 환영단과 귀빈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념 행사를 마친 성화는 곧바로 인천대교로 옮겨져 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7,500명의 봉송주자의 손을 거쳐
평창대회를 상징하는 2018km를 달릴 성화는 올해 13살의 피겨 유망주 과 함께 첫 발을 냈습니다. 첫 주자로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도 성화 주자로 평창대회를 앞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 일단은 긴장도 많이 강풍과 폭설 등의 악천후를 견디도록 특수 제작된 성화봉에 실린 성화는 2월 9일부터 평창올림픽 성화대에서 대회를 비추게 됩니다. 3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리스 성화는 전국을 돌며 평창대회 성공 개최의 마지막 퍼즐인 붐조성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세계적 관광대국 프랑스는 이딴 테러로 그동안 사실상 계엄령인데요. 프랑스 정부가 2년 만에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했습니다. 파리 김하원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발생 연쇄 테러로 민간인 등 130명이 숨지자 프랑스 정부는 곧바로 국가 비상사태를 했습니다. 이후 2년간 테러 경계 등급을 최고 수위로 유지해온 프랑스 정부가 국가안보 체제를 평시로 전환했습니다. 대신 수사기관의 테러 수사를 통한 새로운 대테러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Sortir de l'état d'urgence du 1er novembre tout en assurant pleinement la sécurité de nos concitoyens. 새로운 대테러법은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도 테러 위험 인물을 연금하거나 압수수색하고 폭력적인 원리주의에 나선다고 판단된 종교시설은 지방정부가 최대 2년 동안 폐쇄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테러 위험 인물의 전화나 이메일을 감청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새로운 대테러법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수년간 잇따른 테러에 프랑스 의회는 지난달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2년간의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극단주의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11곳을 폐쇄하고 41명은 가택 연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희입니다. 북중 교역의 최대 거점인 단둥항을 관리하는 그룹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계속되는 대북 제재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양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중국 단둥항을 관리하는 항만업체 단둥항 그룹이 10억 위안, 우리 돈 1,100억 원을 통보했습니다. 만기 지급 압박으로 지난달 30일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원금 일부를 지급할 수 없다고 상하 거래소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단둥항 그룹은 지난 2005년 홍콩의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북한 유연탄 2억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며 다각적인 방면에서 수익을 창출해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재작년부터 석탄을 운반하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데 이어 8월에는 철광석과 납 등의 수입마저 전면 금지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주주인 르링그룹 왕언량 회장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자금 세탁에 도움을 준 혐의로 던 중 지난달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룹은 조만간 채권 부도 상태에 빠져 채권단이 법적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폐쇄령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북한과 관계를 맺어왔던 단둥의 500여 개 무역회사도 잇따라 존폐 기로에 놓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함께 북중 교역의 7% 이상이 이루어졌던 단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 시기를 맞아 접종 비용을 아끼려는 노력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싼 값에 구해 맞거나 조금 더 저렴한 병원을 찾아 원정 접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구매 대행을 맡겨 직접 주사를 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불법이 판치는 이런 꼼수 방법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는데요. 자가 접종을 하거나 싼 가격으로 공식 접종을 하는 병원의 경우 올바른 접종 단계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합격 정장이 인기라고 합니다.
합격 정장은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면접 때 입었던 중고 정장을 말하는데요. 합격 기운을 받고 싶다면서 웃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많은 탓에 합격 정장이란 문구를 붙이면 비슷한 상태의 다른 헌옷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빨리 팔린다고 합니다. 면접 의상을 대여하는 곳에서도 합격 정장이 인기라는데 특히 자신이 원하는 직종의 취업 합격자 옷을 입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미쉐린 코리아가 어제 서울에서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 좋은 빕 구르망 식당을 공개했습니다. 빕 구르망은 미쉐린 스타가 붙은 건 아니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친근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의미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12곳 늘어난 48개 식당이 이름을 올렸다. 메밀국수 등 요리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아침 봤습니다. 시작한 인도 북부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5명이 숨지고 1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영기업이 운영하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가 폭발한 건데요. 당시 발전소는 직원 150여 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폭발 이후 당국이 시신 15명을 했고 100여 명에 달하는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발전소의 가동은 중단됐으며 현장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어둠 속 도로에서 엄청난 기세로 화염이 솟구칩니다. 캐나다 토론토 현재 시각 밤 11시 반쯤 북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난 겁니다. 트럭 한 대가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은 뒤 잇따라 뒤따르던 차량이 연쇄 추돌했는데요. 충격으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최소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 고 있고 이때 구조를 위한 중장비가 주변으로 접근합니다. 스리랑카의 한 마을 인근인데요. 사흘 전 야생 코끼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한시고 당국에 신고한 겁니다. 출동한 야생동물 보호 당국이 3시간 동안 파서 구덩이와 연결되는 길을 만들었고 여러 사람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나온 코끼리는 다시 숲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수 문희옥 씨와 대표가 신인 여가수로부터 피소당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수 문희옥 씨가 같은 소속사 후배 여가수에게 협박과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습니다. 또 문희옥 씨의 소속사 대표는 해당 여가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 신인 여가수에 따르면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추행에 같은 소속사 선배인 문희옥 씨에게 털어놨다는데요. 이후 문희옥 씨로부터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당하며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평창올림픽 열기를 높이기 위해 스타들도 나섰습니다. 청와봉송 첫날인 어제 국민 MC 유재석과 가수 겸 배우 수지 씨가 불꽃 나섰는데요. 유재석 씨는 피겨 유망주 유영 선수에 이어 두 번째 주자를 들고 인천대교 위를 달렸습니다. 도전 멤버들 모두 평창의 불꽃 운반에 힘을 보태 6번째 주자로 나선 수지 씨를 들고 달리며 평창올림픽에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배우 김주혁 씨의 빈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과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전도연 씨와 같은 소속 씨, 원로 배우 최불암 씨 등 많은 스타들이 빈소를 찾아 슬픔을 나눴는데요. 고인의 연인으로 빈소를 지키고 있는 배우 이유영 씨는 다소 수척해진 착도에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발인은 오늘 오전에 진행되며 서산에 위치한 가족 납골묘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예투데이였습니다.